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플러스 0.5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이렇게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하고 말았죠. 반면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장 막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플러스 0.9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닥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코스피와 똑같이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된 다음 이렇게 상승 전환이 나왔죠. 오늘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매도했고 금융투자에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잭슨홀 미팅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과연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내일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7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제 다우지수가 장 초반부터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한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에서 공개된 경제지표 때문이죠. 어제 미국에서 공개된 소매 판매 지수는 7월 대비해서 1.11%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0.3% 정도 감소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스닥도 다우와 마찬가지로 어제는 마이너스 0.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 초반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락폭을 반 정도 회복하였죠.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장중에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 전환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제 다우 같은 경우에도 월마트의 실적 발표 이후 하락폭을 상당히 많이 축소했었는데 어제 발표된 월마트의 2분기 실적은 매출이 1,410억 원 달러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370억 원 달러였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하지만 실적 발표 후에 월마트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 전환이 되면서 종가는 마이너스 0.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어제는 오히려 실적주보다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다우지수를 이끌었습니다.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 화이자는 무려 3%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를 보시면은 다우는 장 초반에 이렇게 마이너스 1.42%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화이자의 급등으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하락폭을 축소했죠.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애플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다시 하락 전환이 되었고 결국에는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그렇게 힘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0.52%까지 하락폭을 축소했으나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언택트 관련주들이 이렇게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스닥은 다우보다 더 많은 하락을 하였죠.
특히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에는 플러스 0.73%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결국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 덕분에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 섹터를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똑같이 마이너스 0.40% 하락으로 마감되었으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 2.4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도 코스피를 매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금융투자의 합심으로 인해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죠. 자, 장 초반부터서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반대 매매로 인해서 하락 종목이 장 초반에 더 많았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한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죠. 제가 장 초반부터 수급을 꼼꼼히 체크를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코스피를 좀 매도를 하다가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1시부터 매도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세게 반등이 나오길래 코스피 지수 오늘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더니 장막판에 이렇게 확 빼버리더군요. 그래서 문제는 오늘 1시 때 주식장이 좋을 줄 알고 빨려 들어가신 분들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당시에는 상승 종목이 1000종목이었고 하락 종목이 351종목이었습니다. 아침과 점심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되었다라면은 정말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목들이 하락 전환이 나오거나 혹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오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했죠. 특히 카카오 시리즈를 자세히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플러스 5%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가가 고작 플러스 0.91%로 마감이 되었고, 카카오뱅크는 장 초반에는 8%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3.32%로 마감이 되었죠. 삼성전자 역시 카카오 시리즈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아침부터서 주구장창 이렇게 매도만 했고,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오늘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줬죠. 제가 여러분 장중에 금융투자의 수급을 자세히 체크해보니까 아침부터서 금융투자는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 연기금 역시 이렇게 소량이지만 코스피를 매수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 장 막판까지 이렇게 코스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연기금과 기관들이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였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7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매도세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이렇게 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반등 같은 경우에는 단타 전문인 금융투자가 만들어낸 반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면은 정말 의미 있는 반등이 될 수 있었겠지만, 코스피 3150선이 깨지니까 여기서 약간 들어 올려주고,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일 또 코스피를 순 매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융투자가 매수했다라고 추측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계속 상승 중이었고,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이렇게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금융투자가 잠깐 들어왔다고 예상이 돼요. 물론 이번 주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야간 선물 지수를 지금 현재 믿을 수가 없죠. 한예로 지금 방금 개장된 유럽 증시는 상승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프리마켓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현재 약간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아침부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몰려오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의 시간의 단일가를 확인해봤는데 반대 매매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오늘은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수 대기 물량보다 매도 대기 물량이 이렇게 더 많았고 이건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장중에 양전을 했어도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최근에 일주일 연속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테스도 지금 보시면은 뭡니까 이게 7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52주 신저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제 테스는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52주 신저가를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굳이 테스뿐만이 아니라 KC를 비롯한 중소형 반도체주도 전부 똑같아요. 오늘 52주 신저가를 달성한 KC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상승은커녕 0%로 마감이 되었죠. 자, 최근에 코스닥 반도체주들 이렇게 일주일 연속 상승을 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해왔던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7만원대에서 이재용씨가 사면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83,000원까지 상승하자 KC, KC텍, 한미반도체, 테스 등 중소형 반도체 모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느낀 바가 많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잠깐만 먹고 나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저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잡은 곳이 찐바닥이 아닐까? 이거 10배, 20배 더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특히 투자금이 너무 적거나 투자금이 너무 많을 때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절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샀는데 코인을 고작 100만원어치밖에 안 샀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다? 너무 길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세럼이라는 코인을 8,6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가격이 8,700원이죠. 근데 이 코인은 말이죠.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0%였어요. 지금 반등이 플러스 20%가 나온 건데 저는 아침까지만 해도 이 세럼이라는 코인 때문에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산 가격은 여기였는데 처음에 이 종목이 9,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이 코인을 9,300원까지 봤습니다. 아우, 100만원 투자했으면은 10만원은 벌고 나가야지, 째째하게 3만원 벌고 나갈 수는 없잖아 하면서 여기서 그냥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빼버려요. 몇 프로? 7%. 마이너스 7만원이 딱 찍혔는데 버텼어. 다시 나갈 기회를 줬어. 에이, 못 먹어도 고다. 나는 버틴다. 강성주지니까. 하니까 이번에 마이너스 11%를 빼버립니다. 와,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날 내 평단가를 터치하면서 올라왔거든요. 빨리 지금 너 나가라. 너 태우고 절대 안 간다. 네가 나가야지 이거 올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듯 세력들이 여기서 잠깐 탈출 기회를 줬는데 전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말하면서 구조대를 보내줬거든요. 제가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음날 마이너스 23%.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여기서 그냥 3만원 먹고 나가고 이런 데서 다시 잡아서 이런 데서 팔았으면은 이미 10만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팔고 나간 다음에 이런 데서 다시 잡고 이런 데서 다시 팔고 그랬으면은 20만원을 벌었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았으면은 얼마를 벌었다? 예, 50만원, 40만원을 벌었겠죠. 에이, 저게 말로는 그렇지 어떻게 해요. 아니, 저는 주식으로 맨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샀다 팔았다 저점 들어갔다 나왔다 저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서 단돈 500만원 갖다가 하루 만에 100만원 넘게 수익이 생겼잖아요. 근데 주식은 저렇게 샀다 팔았다를 잘하면서 코인은 탈출 기회를 지금 수십 번 줬는데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코인 시장이 박살나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코인이 없는데 내가 가진 코인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나갈게요 하고 나가야 되는데 욕심 부리니까 아직도 안 나갔어. 아니, 이거 지금 영상을 찍지 말고 익절했으면 되는데 익절도 안 하고 지금 마이너스 또 생겼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던져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이거 던지고 나면은 이거 젖떨구고 8,600원이 아니라 9,000원 넘어가지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도 이건 똑같아요. 주식도 사람을 질려버리게 만든 다음에 다 떨군 다음에 올려버립니다. 자, 만약에 이런 한화 시스템 같은 주식을 이런 부근에서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데서 더 갈 줄 알고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았어. 안 파니까 이쪽까지 쭉 떨구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 본전에는 미치지 못했어. 그래서 홀딩 했더니 어떻게 돼? 2달 동안 횡보 내지 하락만 해요. 아, 여기서 팔걸. 여기서 팔았으면 이런 데서 다시 샀다 팔았다면 이게 얼마일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탈출 기회를 줬어. 안 나가고 홀딩해.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막 신고가를 가면서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이렇게 더 빠지고 횡보만 지속되네. 시장에서 소외를 느끼고 사람이 정말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횡보를 시켜. 그러면 어떡해? 이런 자리 오잖아요? 100% 나가요. 이게 얼만데, 이게 지금 몇 개월이에요, 여러분? 4월달이야. 4개월 동안 흔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못 버티고 이런 데서 나간다? 그리고 장이 지금 어때요? 개떡락을 하고 있는데 저런 자리에서 안 나간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무섭다고 느낄 때 이렇게 빵 위로 올려버리죠. 와, 여러분 지금 봐봐. 내 코인도 말했잖아. 나나가면 이거 올릴 거라고. 봐봐, 나나가니까 지금 8,600원이 아니라 9,000원까지 올려버리잖아. 와, 이게 주식이랑 코인이랑 똑같아요. 아, 여러분 제가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지금 이거 잠깐 단타 치고 먹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열받아. 아, 여러분 이게 생방송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지금 정말 엄청난 접전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세력이 너무하네요. 지금 세력들이 사람들을 질리게 한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지금 강의 도중에 감히 코인 가격을 올려버려?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수많은 접전이 왔다 갔다 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샀던 코인에 샀다 팔았다 한 내역인데 저는 지금 코인을 9,045원에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인 가격이 얼마입니까? 8,440원.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와, 오늘 최고점 얼마? 9,060원. 수익금은 약 10만원 정도 생겼고, 보시면은 이런 데서 팔았고, 이런 데서 다시 사고, 이런 데서 팔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전법을 썼죠. 아, 진작 저렇게 할 걸 괜히 욕심부리고 계속 홀딩하고 있었네. 3일 동안 진짜 저것 때문에 계속 속이 쓰려가지고 갤포스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잠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막 반등이 세게 나와. 그럼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자금을 막 투입하고 이제 찐 반등일 거야 올라가자 하면서 올인 베팅 해버리시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식 비중을 한 50% 정도 줄이고 현금 무조건 50%를 가지고 있고,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달러라던가 안전자산 다른 쪽에 포트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의 100%가 돼버리면은 하락장 오면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약간 내려서 1170원까지 내려왔지만 그래도 환율은 아직도 강세입니다. 그리고 증시에서 찐 반등이 나올 때는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1년 넘게 대규모의 매수가 안 들어오죠. 그리고 예전에는 선물이 막 1조 원, 2조 원 들어오면은 증시의 호재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1조, 2조가 들어와도 하루 이틀 만에 다 팔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3조를 샀다, 4조를 샀다, 4조 참치를 샀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서 아침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갭 상승으로 출발한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지수가 이런 데서 또 한 번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3일 동안 반등이 이어지면은 이틀날이라던가 혹은 3일째 된 날은 아침에 시가 갭이 뜨면서 증시에 상승이 나올 것 같지만 종가에는 약간의 망치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나 혹은 종목들 역시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마무리가 돼요. 아침에 막 8% 10% 갭 떴다? 근데 종가는 막 1%에서 마이너스 마감. 이런 게 이틀째 혹은 3일째 자주 나와요. 그래서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현금을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못했습니다.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갑자기 투자금을 키우거나 혹은 쌈짓돈까지 다 집어들고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날 그냥 후드러 맞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오늘 종가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크게 상승으로 마무리된 종목들은 내일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시나요? 어제 제 영상에서 제 계좌와 매매 내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어제 매매했던 삼성출판사 종가에 뭔가 쎄해서 그냥 집어던지고 나왔다. 그런데 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삼성출판사는 오늘 마이너스 10%의 급락이 나왔죠. 삼성출판사 어제 54,400원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먹고 나왔는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화로 인해서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2.18% 하락으로 출발했으며, 시작부터서 하방 VI에 걸리면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종가까지 단 한 번에 반등도 나오지 않고 종가 최저가로 마무리되었죠. 자, 삼성출판사의 2분기 실적이 어제 공개되었는데 정말 별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서 회사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상어 뚜루뚜뚜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기상어의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삼성출판사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요? 5억이에요. 어제 삼성출판사를 매수하신 분들 대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매수하는 걸 보고, 아, 삼성출판사 종배 때려도 좋겠구나, 장이 안 좋으면 얘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베팅하신 분들과 차트적인 자리 볼린저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 종가 베팅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팅을 하셨을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갑자기 삼성출판사가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과 하락 종목이 백종원씨처럼 100종목밖에 안 되는데 뭘 들어가겠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증시가 완전히 지뢰밭이에요. 자, 쇼박스를 보세요. 8월 13일 날 이렇게 장 초반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왜 상승이 나온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자,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모가디슈 영화의 배급사죠. 지금 코다리19 바이러스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모가디슈는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쇼박스는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날에도 아침부터서 이렇게 17.81% 상승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냥 쭉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한가 종목을 보세요. 실적 발표한 다음에 감사보고서 거절로 BDI는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한가를 직행했죠. 그런데 말이죠, 엑세스바이오는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도 하한가를 안 갔지만 지금은 증시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한가를 간 거예요. 이 회사는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부터서 원래 당기순이익이 거의 없고 적자 회사였습니다. 적자 회사인데 이번에 진단키트 이슈 그리고 빌 게이츠 아저씨 이슈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찍고 이렇게 주가가 날아갔었는데 벌써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스닥 테마주는 말이죠, 테마가 끝나면은 손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실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존버가 거의 불가능해요.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주식은 언젠간 가겠죠, 놔두다 보면은. 근데 저런 코스닥 개잡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를 찍었죠. 그럼 이 종목은 120%가 올라와야지 본전이 됩니다. 43,000원까지 가려면은 상한가를 찍어도 여기고, 두 번째 상한가를 찍어도 여기고, 세 번째 상한가를 찍어도 여기고, 네 번째 상한가를 찍어야지 본전에 와. 그래서 코스닥 저렇게 호가창이 얇거나 혹은 주식 발행수가 별로 안 되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하시고 손절이 진짜 칼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증거금 100%라고 이렇게 써진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증거금 100%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관리, 환기, 증거금 100%, 미리 그냥 봐도 이런 종목 매매하면 안 되겠구나 느껴지는 종목들이잖아요. 보시면은 증거금 100%네? 아, 이런 종목 실적 발표할 때 절대로 매매하면 안 되겠구나. 실적 발표가 8월 14일까지니까 하면 안 되겠네 하고 손을 안 댔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없고 잭슨홀 미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잭슨홀 미팅에 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 있는데 한 언론에서는 테이퍼링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사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테이퍼링을 11월 달에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날에는 관망 내지 현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잭슨홀 미팅은 여러분 참고로 8월 26일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매매하셨나요? 오늘은 여러분 실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습니다. 신홍 SB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에 단일가 붙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서 급등이 나오더니 2시경에 상한가를 잠궜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여러분 핑계입니다. 지금 지분율이라던가 주식 발행수를 보시면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장난치려고 지금 이 주식을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2시 20분에 이렇게 쫙 끌어올리는데 돈은 물론 많이 들어왔지만 이 정도 갖다가 상한가 많은 거 보고 에휴, 세력들, 특히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내일 이거 한탕 해먹고 버리려나 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아니 천재님, 이 주식은 지금 2차전지 테마에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실적과 테마 두 개로 오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기차 테마, LNF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종목인데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테마를 타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온 적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하루에 상승률이 7% 미만에다가 거래량도 거의 없었다가 갑자기 실적 발표되니까 이렇게 거래량 빵 터트리고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매매할 때 거래량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승률만큼 상승률이 안 나오면서 세력들이 그냥 고점에서 털어먹고 나갈 가능성이 현재는 상당히 높아 보여요. 아니 여러분, 오늘은 무슨 적자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패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오른 종목도 있잖아요. 멜파스 같은 경우는 실적 나왔다고 얘는 이렇게 24%가 올랐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을 말았잖아요. 그냥 오늘은 다 실적 나온 다음에 이 테마로 묶어가지고 올려버렸어요. 이재명 씨 관련주 KD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 얘는 보시면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막 3000%가 늘었다고 하는데 매출액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이만큼 늘어난 걸로 보이지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막 적자 기업들이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렇게 팍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그냥 내일 다 빠질 것 같아요. 단순하게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이 적자 지속인데도 불구하고 매출 조금 늘었다고 올리는 거는 솔직히 하루 이틀밖에 안 가는 이슈고, 반대편 주식들 실적이 악화돼서 하한가를 가는 주식들이 부각되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조금 실적 나온 애들이 저렇게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급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런 주식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저는 오늘 돈을 출금해야 돼서 사실 매매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아침부터서 카카오뱅크가 막 급등하면서 올라오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어제는 오전까지 계속 카카오뱅크만 샀다 팔았다 매매를 했는데 장 막판에는 투매가 나올까봐 저는 매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어제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상승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초가가 9만원을 넘기고 시작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웠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 30%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미수를 쓰면은 500만원 갔다가도 3천만원까지 미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한 종목 갖다가 수익금이 1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원금이 500만원인데. 그런데 어제 12시 이후로 저는 주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원금을 남겨두고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주식을 무조건 하루 쉬어야 되기 때문에 무포 상태로 장을 마감하자 생각하고 주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서는 어제 그냥 장막판에 카카오뱅크를 사가지고 종가 베팅 때렸으면 저게 얼마일까, 이렇게 아쉬움을 느끼는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코인으로 아주 큰 돈을 날렸었거든요. 근데 그 날린 돈을 지금 주식으로 거의 다 복구를 해가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카카오뱅크를 종가 베팅 때리거나 오후에 카카오뱅크만 계속 매도를 했다라면은 완전히 이제 코인에서 날린 돈을 다 갚아버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틀 동안 제가 500만원을 갖다가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원금 대비해가지고 수익률이 40%가 넘어가잖아요. 충분히 잘했어요. 근데 머릿속에 계속 코인으로 날린 돈이 생각이 나고 이거를 다 복구시켜야지 이제부터 새 출발이다 생각하니까 악마의 유혹이 정말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카카오뱅크를 제가 매도를 했으면은 저는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장막판에 카카오뱅크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고점 대비해서 오늘 11%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미수를 써서 카카오뱅크를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3천만원 풀 베팅을 했다라고 치면은 11%의 손실을 봤으면은 제가 3일 동안 벌었던 수익금을 전부 다 날리고 저는 마이너스 전환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는 카카오뱅크를 과연 매도를 했을까요? 네. 카카오뱅크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보시면은 92,040원에 사서 93,500원에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고 위에는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죠. 자, 그리고 오늘 저의 매도 내역을 보셔도 카카오뱅크는 장 초반에만 잠깐 매도를 하고 나왔고 장 중 후반에는 카카오 게임즈만 했고 그 뒤로는 매도를 전혀 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과연 오늘 어떻게 카카오뱅크가 급락을 하는데 이 하락 중에 매도를 안 하고 급락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도미노 피자에 있었죠. 자, 화목한 데이,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도미노 피자에서 세일 행사를 합니다. 화요일에는 도미노 피자를 40% 할인을 해주고 목요일에는 1+1 이벤트가 있죠. 그런데 오늘 날짜를 보시면은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어제 대체휴일이란 걸 생각을 못하고 오늘이 화요일인 줄 알았는데 수요일이더군요. 그래서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다들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제 첫 멘트를 할 때 즐거운 화요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즐거운 월요일이라고 했었죠. 제가 그만큼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도미노 피자 대신에 명랑핫도그를 사러 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도미노 피자 대신 명랑핫도그에 가가지고 감자 핫도그, 체다 치즈 핫도그, 명랑핫도그 등 이렇게 정말 많은 핫도그를 사왔는데 핫도그를 사러 갔다 오니까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쫙 내려왔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뽑아야 돼가지고 200만원으로밖에 매매를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게임즈하고 카카오뱅크 갔다가 고작 1%의 수익만 먹고 나왔는데 HTS에서 본인들 뇌동매매를 못하게 이렇게 매수 제한을 꼭 걸어두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수할 때 최대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을 200만원 내지 100만원으로 제한해 놓기 때문에 한꺼번에 풀베팅이 들어가거나 혹은 뇌동매매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지는 게 아니라 어제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제 매수를 안 했는데 오늘은 결국 이렇게 빠져버리더군요. 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에서 일단 3% 이상 상승을 시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미 꼬시기니까 절대 넘어가지 말고 오늘은 주차를 잘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1% 이상 상승을 했으면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신용과 미수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종가에 일부러 투자주의에 안 걸리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제한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를 보시면은 아침에는 18만 주 정도 이렇게 던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종가를 이제 주차시키기 위해서 다시 장막판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매수가 들어오다가도 1% 이상 상승이 나오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매도해버려서 1% 이상 상승을 안 나오게 억지로 맞추더군요. SMCNC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1% 상승이 나왔으면은 투자 경고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투자 경고에 걸린 다음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SMCNC 같은 경우에는 8월 9일 날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었고 이 뒤로 거래일수로 10일이 지나야지 투자 경고가 풀려요. 그런데 얘는 억지로 투자 경고를 피했습니다. 물론 내일도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을 남겨뒀기 때문에
솔직히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MSCI 지수 편입 뉴스가 또 한 번 나오거나 혹은 백신 뉴스 좀 띄우면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데, 투자 경고라던가 혹은 3일 단일가에 걸려 있으면은 개인들이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주차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종목은 종가 베팅을 하거나 혹은 종가에 들어가면 안 되죠. 만약에 얘가 주가가 상승하면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세력들이 주차를 한다고 하면은 종가에 빼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종가에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식을 사실 때 여기 검색어에 투자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투자주의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일단 투자주의가 풀렸나 안 풀렸나 확인을 해보고, 투자주의에 걸릴 것 같은 종목은 매수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금융투자가 한국 증시에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연기금과 금융투자의 매수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금융투자는 어디까지나 단타성 자금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다음날 한국 증시가 갭 상승으로 출발하면 당장에 매도할 수 있으니 금융투자의 매수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번,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똑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으로 마감된다면 내일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하락으로 마감될 수 있지만,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최기리님 후원 10,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